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특별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주희입니다. 평소에 준호 씨가 부모님 자랑을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속으로는 충격적이었지만 겉으로는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애가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5세가 된 박명희입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초등학교 교사였죠. 은퇴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더군요. 매일 아침 남편 박동수와 아들 준호가 회사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일하는 그 공간을 제 손으로 직접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말이에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3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마음과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에게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처음엔 펄쩍 뛰었어요. 대표 부인이 왜 굳이 일을 하냐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청소 일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우리 가족들이 일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이해시켰습니다. 결국 남편이 허락해줬어요. 단,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 정체를 절대 밝히지 말라는 것이었죠. 다른 직원들에게는 그냥 새로 온 청소부 아주머니로만 소개됐어요. 저도 그게 좋았습니다. 특별 대우 없이 진짜 청소부로서 일해보고 싶었거든요. 첫 출근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30년간 교단에 섰던 제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첫 발령받던 날처럼 설렜어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죠. 회사에 도착하자 인사팀에서 간단한 업무 설명을 해줬습니다. 각 층별 화장실 청소, 사무실 바닥 청소, 쓰레기통 비우기 같은 기본적인 업무들이었어요. 30년간 교사로 살면서 늘 정리정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터라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 청소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모두들 친절하고 정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일을 해온 분들의 노하우를 들으며 저도 빨리 적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업무를 시작했어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면서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이 공간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정성스럽게 청소하게 되더군요. 구석구석 놓치는 곳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봤어요. 점심시간에 준호가 복도를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괜찮았어요. 오히려 이런 경험이 새로웠거든요.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이 뻐근했어요. 오랜만에 몸을 쓰는 일을 했더니 힘들더군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지만 나름의 보람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제 첫 출근 소감을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괜찮다고, 뭔가 뿌듯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이 일하는 공간을 제가 직접 깨끗하게 만든다는 자부심이 컸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청소를 했어요.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장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회사 분위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저를 그냥 청소하는 아주머니 정도로만 여겼어요. 간단히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사람도 있었죠. 30년간 교사로 존경받으며 살아온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흥미로웠거든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인사팀 김주희 대리였습니다. 38세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직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거든요. 첫 번째 지적은 화장실 청소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대로 안 했다며 다시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화장실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특별히 더러운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다시 청소했어요. 새로 온 사람이니까 더 꼼꼼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번엔 쓰레기통 비우는 시간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한다고, 시간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정해진 시간보다 겨우 2분 늦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김주희 같은 타입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권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갑질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며칠이 더 지나자 김주희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소한 일로 지시를 내렸어요. 이미 아침에 닦은 책상을 또 닦으라고 하고 복도에 자국이 있다며 걸레질을 다시 하라고 했어요.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는데 유독 저에게만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동료 청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김주희 대리가 저에게만 그러는 것 같냐고요. 저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 왜 저한테만 그러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참았어요.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참을성도 많이 기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김주희의 행동은 도를 넘었어요. 은근히 나이를 비하하는 말까지 하기 시작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건 아니냐는 식으로요. 그때부터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나이 많다고 업신여기는 건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30년간 아이들 앞에 서서 존경받던 교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건물 청소부 아주머니의 모습만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김주희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을 더 관찰해보니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김주희는 상사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밝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직원이었죠. 하지만 청소 아주머니들이나 후배 직원들 앞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김주희는 전형적인 갑질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준호가 갑자기 가족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목소리에 특별한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를 데려온다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의 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도 눈치챘는지 장난스럽게 물어봤어요. 누구를 데려오는 거냐고요. 준호는 회사 동료라고만 했지만 그 표정만 봐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잘 대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30년간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봤지만 이번엔 왠지 더 긴장됐어요. 우리 아들의 인생을 함께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일까? 우리 아들에게 잘 어울리는 좋은 사람이길 바랐죠. 문벨이 울렸고 준호가 누군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문 너머로 보이는 여자가 바로 회사에서 저에게 갑질을 일삼던 바로 그 김주희였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이 사람이 우리 아들과 사귀는 사람일 줄이야.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주희는 밝은 표정으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의 바르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복잡했어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요. 식사 자리에서 김주희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이야기에 적절히 호응하고 저에게는 예의 바르게 대했어요. 음식 칭찬도 빼먹지 않았고 설거지도 도우려고 했죠. 정말 좋은 며느리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말이에요.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준호가 김주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1년 넘게 사귀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어떻게 숨겼을까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남편도 김주희에게 호감을 보였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르다며 칭찬했어요. 회사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성실하게 일한다고 했죠. 저만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비밀인데요. 김주희가 돌아간 후 준호가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괜찮으냐고요. 남편이 먼저 긍정적인 답을 했고 제게도 의견을 물어봤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좋은 사람 같다고 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증거도 없고 설명하기도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주희의 두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런 사람과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회사 생활이 더욱 고통스러워졌어요. 김주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젯밤 식사 자리가 생각났거든요. 그때 완벽했던 모습과 지금 제게 보이는 모습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 컸어요. 아침부터 또 시작이었어요. 어제 청소를 대충 했다며 트집을 잡더군요. 저는 묵묵히 걸레를 들고 다시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 아들과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더 화가 났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것부터 비밀인데 그 와중에 김주희한테 갑질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말한다고 해도 믿어줄까요? 아들 눈에는 김주희가 완벽한 여자로 보일 테니까요. 1년 넘게 사귀면서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김주희의 갑질은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정말 참기 어려웠어요. 30년간 교사로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던 교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가 식사하면서 또 김주희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내년 봄쯤 어떨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좋다고 답했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 아들과 잘 어울린다고 했죠.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김주희에 대해 회사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말이에요. 남편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답했어요. 능력도 있고 성실하다고 했죠. 역시 남편도 모르고 있었어요. 대표이니까 그런 세세한 일까지는 모르겠죠. 김주희 같은 사람들은 위로는 잘 보이거든요. 저는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김주희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며칠 더 지켜봤어요. 김주희가 정말 저에게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점점 확실해졌어요. 김주희는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동한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김주희의 정체를 폭로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우연히 결정적인 계기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김주희 책상 근처에서 다른 직원과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왜 청소 아주머니들한테 그렇게 까칠하게 구느냐고요. 김주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제대로 시켜야 한다는 거였어요. 너무 허술하게 넘어가면 대충대충 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후배가 좀 심한 것 같다고 하자 김주희는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자신은 이 회사 직원이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그냥 청소부라며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저를 특히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하더군요. 뭔가 도도한 느낌이 있다고, 나이만 많지 별거 아닌 주제에 그런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묵묵히 일만 했는데도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더 주의 깊게 김주희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거였어요. 배송 기사 아저씨가 택배를 가져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에 늦었다며 짜증을 내고 다음부터는 시간 맞춰서 오라고 했어요. 배송 기사 아저씨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신입 사원에게는 더 심했어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공개적으로 혼을 냈어요. 대충대충 할 거면 왜 일하냐며 모든 사람 앞에서 모욕을 줬어요. 신입 사원의 당황한 표정이 지금도 기억나요. 점점 김주희의 진짜 성격이 드러났어요. 권위주의적이고 갑질을 일삼는 전형적인 사람이었어요. 상사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느 날 동료, 청소 아주머니와 대화하다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얻었습니다. 저만 그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어요.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도 모두 김주희한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화장실 청소를 몇 번씩 다시 시키고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심지어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다들 김주희를 갑질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다른 부서 직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김주희에 대한 평판이 어떤지 알고 싶었거든요. 역시 비슷한 답이 돌아왔어요. 상사들한테는 잘 보이지만 후배들이나 외부 업체 사람들한테는 까칠하다는 평이 많았어요. 점점 확신이 섰어요. 김주희는 평소에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제 아들과 결혼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간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김주희만큼 이중적인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준호가 김주희와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며 회사에서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 시간을 갖겠다고 했어요. 직장 동료들한테 정식으로 인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30년간 교사로 살면서 쌓아온 모든 용기를 발휘해야 할 때였습니다. 회사 로비에 직원들이 모였어요. 남편도 참석했고, 저는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떨렸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며 김주희와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김주희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행복한 연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김주희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김주희에게 물어봤어요. 평소에 다른 직원들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이에요. 김주희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을 존중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모든 구성원을 존중한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지 묻고 싶다고요. 그리고 제 신분을 밝혔어요. 박명희라고 이 회사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김주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제 저를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김주희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는지 말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트집을 잡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그만두라고 했던 것, 직원과 청소부는 다르다며 차별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말했어요. 이제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놀라며 제가 왜 여기서 청소를 하는지 물어봤어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짐작하는 것 같았어요. 김주희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청소 아주머니들이 모두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배송 기사님들한테도 신입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증언했어요. 신입일 때 공개적으로 혼났던 일, 김주희가 항상 까칠하다고 불평했던 외부 업체 직원들의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김주희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무 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이게 사실인지 말이에요. 준호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김주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그 시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진짜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주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드러났거든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부터 달라졌어요. 김주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특히 상사들은 자신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크게 놀라했어요. 준호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충격이 정말 컸던 모양입니다. 1년 넘게 사귀면서 전혀 몰랐던 김주희의 모습을 알게 된 거니까요. 사랑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집안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남편도 말이 없었고, 저도 혹시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었고,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김주희와 결혼을 취소했다고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아들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더군요. 김주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눈 결과 그동안 몰랐던 여러 가지 면들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갑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가치관 차이가 크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제게 화가 났다고 했어요.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곧 이해했다고 하더군요.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청소 일을 하는지도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일하는 공간을 제 손으로 직접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지위나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김주희는 결국 사직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있기 어려워진 거죠. 모든 직원들이 그동안의 갑질 행동에 대해 알게 됐으니까요. 새로운 인사팀 직원은 완전히 달랐어요. 청소 아주머니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모든 직원을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배송업체나 외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친절했어요. 남편도 이 일을 계기로 회사 내 갑질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모든 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겠다고 했어요.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도 만들었어요. 직원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청소하는 아주머니였는데 이제는 전직 교사이자 대표 부인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청소 일을 계속했어요. 동료, 청소 아주머니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제 덕분에 떳떳하게 일할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워하시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저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많은 약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낸 거였어요. 몇 달 후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갑질 같은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김주희 사건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배송 기사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요.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갑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청소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의아해해요. 대표 부인이 왜 굳이 그런 힘든 일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힘든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일하는 공간을 제 손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정말 그래요. 매일 청소하면서 진짜 보람을 느껴요. 30년간 교사로 살았지만 이 일도 나름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이거든요. 간접적이지만 분명한 교육의 한 형태라고 믿어요. 준호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른 여자예요. 그 여자가 회사에 올 때마다 청소 아주머니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배송 기사 아저씨한테도 항상 고맙다고 인사해요. 김주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이번에는 정말 안심이 됩니다.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저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회사 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청소하는 사람, 배송하는 사람, 후배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가 드러난다고 말했어요. 신입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명심하겠다고 하더군요. 요즘에는 가끔 옛 제자들이 회사로 찾아와요. 이미 어른이 된 아이들이죠. 처음에는 제가 여기서 뭘 하는지 놀라지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해요.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의미를 찾는다며 칭찬해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30년간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제가 잘 가르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또 다른 상황이 생겼어요. 새로 들어온 직원이 청소 아주머니에게 반말을 하는 걸 봤거든요. 저는 바로 가서 좀 더 정중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라고요. 그 직원이 깜짝 놀라며 바로 사과했어요.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갑질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거죠. 김주희가 그랬던 것처럼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 사람은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도 잃고, 사랑도 잃고, 사람들의 신뢰도 잃었죠. 지금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봅니다. 65세의 평범한 아주머니 모습이에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30년 전 처음 교단에 섰을 때처럼 설레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해요.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일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마음으로 회사에 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요. 30년간 교사로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청소부가 된 전직 교사의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의미로 가득한 하루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